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이 말이죠. 이 사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같은 범죄 소굴범이죠. 예, 이재명이를 오늘 정식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이죠. 이화영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플러스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검찰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이 민주당이 정말 벌집 쑤신 듯이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충분히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아주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아주 시원한 판결을 했다. 이제 법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게 끝나지 않고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판사들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될 이런 하나의 중요한 이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조희대가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요 내용을 좀 대대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84조, 요거 이제 해석에 불을 붙였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재직 중에는 소추받지 않는다. 요거는 헌법이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 만약에 하나, 이거 뭐 상상하려면 이게 머리끝이 서요. 열받아갖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느냐, 진행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요걸 가지고 이미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법학계에서 이게 이제 이게 정리되지 않은 논란인데요. 다 찬반 양론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 단순한 법리 논쟁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이재명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논지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 화해 제스처로 하려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렇게 무슨 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한동훈이는 누가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먼저 고개 딱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개 숙인다는 것이 무슨 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선거 졌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홍준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대통령이 마음이지. 그걸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속된 말로 삐졌다. 이게 이제 정론으로 돼 있잖아요. 통설로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한동훈 위원장도 챙겨야 되고, 윤석열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 요 두 사람이 빠진 우리 여권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아요. 요 둘이서 힘을 합쳐도 지금 이재명과 같은 아주 사상 초유의 인간 때문에 차기 대선이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하고 총선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1, 2%. 지금은 10% 차이로 꾸준하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상당수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한동훈만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가 뭉쳐서 정말 이재명과 조국과 추미애 같은 인간들하고 대적하려면 뭉쳐도 쉽지가 않아요. 왜? 좌파들의 선동들이 강하고 개딸 같은 팬덤이 딱 밑받쳐주고 있고, 이게 돈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니, 조국이가 총선 때 펀딩 50억 하는데 8분인가 9분 사이에 200억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이가 책 한 번 광고 내면 뭐 수억이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결집력에서는 강도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무조건하고 같이 가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공을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메시지로 화해의 제스처를 써야 되는데, 84조 갖고 화해 제스처를 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사안의 크기로 볼 때, 사안의 엄중성,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약하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84조가 화해의 제스처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야권이 투쟁하는 게 뭐예요?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탄핵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특검으로다가 윤 대통령 죄를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1번 주자가. 최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법적 책임을 추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몰아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84조가 현직 대통령한테 해당이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야당의 이런 공세, 요거를 맞받아치는데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건 뭐 너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이죠, 이제 방송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 이게 허망된 얘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맨 먼저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있다면서 허망된 기대다. 그래서 저 논평할 때,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이제 어떤 의도로, 나경원 의원 뭐 점잖으신 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뭐 때리고 자시고 뭐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건 하나의 객관적인 팩트니까 집중됐지만, 그런 해석도 좁게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를 때리는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미 이 논평을 한 대로 벌써 이 동아일보 같은 데서 그런 톤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 정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중견 언론인인데요. 지금 대한언론인회에 지금 주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필을 맡고 있는 구호란, 저 아주 원로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요 분이 지금 이제 칼럼 하나를 썼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칼럼을 썼어요. 자, 오늘 이제 이 구호란 대한 언론인의 주필인데 관은 굴러 충분했고요. 이분이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정례적으로 칼럼을 써요. 그래서 오늘 쓴 칼럼은요, 9월 안에 시사 저격해서 점점 이재명 지키는 흉기가 되어가는 국회. 자, 이거 반성문을 써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 예, 이 사람들이 반성문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려도 반성문을 안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적하는 이 글을 칼럼을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검찰의 입장문, 이재명이의 오늘 이 기소, 그리고 또 이제 이화영의 추가 기소 겸 이제 항소 조치,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기소는요, 이미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소환해서 조사했던 내용, 이번 판결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다양하게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 이런 거를 가지고 모든 사안을 전부 다 보고받고 전부 다 승인 조치를 했다. 여기서 모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북 관련 경비 낸 거, 스마트폰 관련 경비를 낸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는 공범관계에 있잖아요. 공범. 자, 그래서 이화영에게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추가로 기소 조치했고요. 김성태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해서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서 이 검찰의 이제 내용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그다음에 이재명이하고 이화영이가 공모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측이 요구하는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하고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불 합쳐서 800만 불을 쌍방그룹의 실사주인 김성태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심에서도 징역 9년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됐고, 그리고 경기도와 쌍방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금 송금의 실체가 이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기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104번이나 이재명 이름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도 통화 2번은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의 통화, 2019년도 1월하고 2019년도 7월 필리핀 통화 내용은 이재명이가 다 직접 김성태와 통화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관련 내용에 전부 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유죄가 판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거는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오해, 위중,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11일 날 밤에 이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이거는 여러분께 마찬가지로 검찰에 여러분께 이미 방송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창작 소설을 쓰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세게 맞받아치지는 않았어요.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 본래의 성향으로 볼 때 지가 만약에 죄를 지은 거 없어 보십시오. 아이고 검찰에 소설 쓰는 실력이 좀 떨어졌어. 이렇게만 하고 말 인간이니까 얼마나 지금 아주 배고픈 폰트식 별짓을 다 할 인간인데 이렇게만 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상의 죄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의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조치가 오늘로써 일단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이 항소 조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항소와 관련해서 별도의 또 언론 공지를 내렸어요. 자, 뭐라고 내렸느냐? 아까는 이재명이 이제 추가적인 기소, 이번에는 항소장 요지가 되겠습니다. 항소 요지.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미일 반출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다음에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혀요. 그래서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중 600만 달러를 무죄로 선고했으나 이거는 이제 환치겠다는 거죠.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놓은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은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가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이래서 이 항소 조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대로 딱 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미 이제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800만 달러 중에서 불법은 394만 달러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6달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이거 철저하게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3억 3,400원만인데 그 중에 뇌물이 2억 5,900만 원. 요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동훈 관련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9일, 10일, 11일 어제까지 연속 3번의 지금 입장문을 내놔서 이재명이를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요. 이 초점이 뭐냐? 이재명이가 이거 당선돼서는 안 된다. 그런 법적 논리를 주장한 거예요. 왜 당선돼서는 안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유죄 판결,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대통령을 또 해야 되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써 있는데요. 요 방점 플러스 별도의 방점 하나가 이 얘기는 결국은 야당이 최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다음에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이런 거를 주장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헌법 84조에 보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입장을 가지고 야권의 윤 대통령 공격을 방어하는 소재로도 지금 84조가 인용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재명 한쪽으로는 공격하고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이게 양수겹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일날은 보면 일단은 질문형이 된 겁니다. 자, 9일날에는요. 지금 이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썼어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에는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공실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받지 못할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갖다가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날 이제 그 판결이 나오고 8일 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질문형으로 돼 있어요. 헌법 84조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려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하다 이거예요. 재직 중이니까. 그런데 재직 전에 재판이 시작된 범죄, 재직 전에 있었던 수사, 요거와 관련해서는 헌법학계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조의 입장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썼고 10일 날에는 이러니까 감옥 가지 않으려고 지금 유일한 탈출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죄를 지은 거 알면서 무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런 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오. 그래서 살라미식 방식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반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여권에서 지금 두 개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잠재적 대권 경쟁이기도 한 이재명을 향한 견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 법무장관일 때 사석에서 말이죠.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미국 법체계상 당선돼 대통령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은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 재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논리 구조를 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이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국정운영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이나 임기 단축 개헌은 모두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만으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 조항과 정면 배치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대통령 공격할 때는 마치 84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재명이가 공격받으니까 84조로 방하는 모양새로 되는 거.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바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요 틈새를 지금 파고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헌법 84조의 논쟁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화해 제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또한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개선을 지금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이 또 당연히 화해를 원하고 있겠죠. 이거 화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좌파들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이화영의 유죄 판결이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키운 면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간격을 좁힐 접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내용을 한번 이제 쭉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조계 해석도 가지죠. 다 찬반 양론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현실론입니다. 네, 재판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사맘이라는 거죠. 네. 자,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왜냐? 만약에 재판을 강행해? 그러면 대선 불복이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날 텐데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서 강행이 바람직하냐? 이런 이제 결단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가 이게 헌법 소송을 통해서 이제 헌재로부터 해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재판 진행으로 불소 주권이 침해됐다. 이런 이유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하려면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재판이 그럼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무단 출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면은 강제 구인도 가능할 건데 지금 판사들이 강제 구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 골석재판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판사가 그냥 재판을 강행해?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하는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지금 대법원의 구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법관이 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불리한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안에 시사 저격
점점 이재명 지키는 흉기가 되어가는 국회. 자,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회를 보면 이게 민의 전당이냐, 불의 전당이냐, 불의 전당이냐 이거죠. 칼도 잘못 쓰면 흉기가 되듯이 권력을 너무 잘 써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판사 탄핵까지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드는 거. 이거 완전히 국회를 흉기로 만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칼은 같은 칼이라도 가정주부나 요리사가 쓰면 아주 좋은 그런 무기가 되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쓰면 흉기가 된다. 국회와 정당의 권력도 칼과 같다. 예, 잘 쓰면 이 좋은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꼬락서니는 정치 권력이 과연 이게 좋은 무기이냐 흉기냐를 따져봐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국회를 보면은요 정말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 무슨 민생 같은 소리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끼어팔기 수준의 정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당연히 이 이화영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신지루 판사가 유죄 판결을 때린 것이 얼마나 박수를 받느냐. 그만큼 사법부가 말이죠. 김명수 사법부가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대장동 사건을 위해서 7종 10건의 이재명 사건 21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1심마저 나온 것 판결 하나도 없다. 무려 3년간. 그러면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라도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나 이제 이번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지금 상황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는요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보다도 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 과반수를 하는 위력의 몽둥이를 어떻게 휘두를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동조할지는 미지수이지만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나가는 위중교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도 곧 판결이 나올 것이고 대북 송금 판결의 용기에 힘입어서 다른 재판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약 그런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재판은 계속되는가 아니면 중단되는가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여하간 이재명 사태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민당 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충성 매진할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민당 의원들은 그들의 행위가 헌법 위반임도 알아야 된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가 그동안에 누차 주장해왔잖아요. 이런 국회의원들 전부 메모했다가 나중에 심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보다 한 수 제가 더 좀 강하게 입장을 내는 거죠. 이거 민주당 정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이 아니야. 누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법리적으로는 좀 헌재에다가 소송이라도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똑같죠. 지금 헌법 46조 의무를 민주당 의원들이 잘 이행하냐 이 말이에요. 이행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꽉 171석이나 되는데 그럼 민주당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행하지 않는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해산시켜야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